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법원 행정고등고시, 오늘은 30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몰수와 추징, 형벌론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들, 죄수론 형벌론 가장 어렵다. 가장 어렵다. 형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꼽아라. 그러면 저는 죄수론하고 형벌론밖에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죄수론 형벌론이에요. 거기 나오면 일단 부들부들 떱니다. 강론에서 아까 공정증서 원문부실기재체, 그다음 배임 횡령 이런 것들. 이상하게 그냥 본능적으로 공포에 떨게 만드는 부분이 이 죄수론 형벌론인데, 이 형벌론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몰수 추징이다. 예,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떨릴까요? 실무를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무를 많이 해봐야 되고, 죄수론도 실제로 사법연수원에 가면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각각의 죄수를 설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실제적으로 실무를 많이 해봐야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죄수론 형벌로 나왔을 때는 일단은 판례는 무조건 다 암기, 그 다음에 조문도 무조건 암기, 아시겠죠? 그리고 이론 부분도 눈에 자꾸 발라두세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면,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데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자, 유죄 재판을 하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별개 법원 사실,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은 별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한 다음에 몰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공소 제기가 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공소 제기는 됐는데 유죄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 몰수만 요건이 해당되면 몰수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공소가 제기도 안 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몰수 추징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 제3조 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이 한정되고, 자, 이건 기본적인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해서 몰수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피해 재산이라는 건 제3자 소유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은 이 범죄 피해 재산을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목적의 어떤 취지가 이 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범죄 피해 재산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누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죠?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냥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를 통해서 가해자가 몰취한 어떤 그런 범죄 피해 물품들을 몰수를 한 다음에 이거를 딱 몰수하고, 이거 예를 들어서 보유 처분하는데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심히 피해자가 이거를 회복하는데 어려워. 그런 것들은 빨리 이거를 몰취한 다음에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부패재산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의 몰수 추징의 특징이에요.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일단 한정되지만, 또 범죄 피해 재산이라는 거는 범죄 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해서 얻은 재산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몰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2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게 바로 법행의 어려움이에요. 2번. 이런 문제가 웬만해서는 다른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데 법행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 그리고 3번. 3번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개설한 웹사이트의 음란 사이트 링크 배너와 도박 사이트 홍보 배너를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다가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를 얼마 만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 웹사이트라는 건 뭐죠? 웹사이트는 물건인가요? 우리가 몰수 취징은 기본적으로 물건에 해당돼야 돼요.
근데 이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무형의 재산. 이 웹사이트에 음란 사이트 링크와 배너, 도박 사이트 홍보 배너를 게시해가지고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웹사이트에. 굉장히 무형적인 재산이에요. 따라서 이 무형의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8조 제1항 2호에서 정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아까 2번이 맞고 요거. 그래서 이거는 이 웹사이트라는 거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형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1항 2호에 정한 생한 범죄 행위로 인해 생활과 이로 인해 취득한 또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다? 유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웹사이트. 유형물이 아닌 이상 몰수 추징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이 답이고. 자, 특별법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수 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는 형법 제48조 중이 배제되고 특별법에 따른 몰수 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할 때 형법 제48조 요건만 충족된다면 이에 따른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예요.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동영상과 같은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 매체, 전자방식이나 자기 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2호가 정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다. 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다 틀렸다. 자, 요거는 뭐예요? 아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나중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일반법이 적용된다는 거고, 이 동영상과 같은 전자기록도 어떤 저장 매체에 자기 방식으로 인해서 기록이 저장되잖아요. 유형물이 돼서 물건화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48조 제1항 2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도 다 틀렸다. 3번도 틀렸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그래서 1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요거 되게 중요하죠. 2번. 이렇게. 범죄 피해 재산.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하여 재산 반환 청구권, 손배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 추징하고 몰수 추징된 범죄 피해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목적이 환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번은 요 물건, 요 민법이 정한 물건의 의미 뭐예요? 유체물 및 전기 이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야. 근데 웹사이트는 물건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 웹사이트라는 거는 요 48조 1항 웹사이트는 무형의 재산, 또 따라서 이 범죄에 일어나 생하였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취득한 대가도 추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4번 쭉 보시면 특별법 쭉 보시면 여기 그 특별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형법 제48조 요거에 대해서는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특별법에서 몰수 추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48조까지 다 배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48조도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쭉 넘어가시면 휴대전화기, 어떤 범죄행위에 사용된 휴대전화기가 있었는데 이 휴대전화기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은 뭐다?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 이렇게 된다. 48조 제1항 2호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휴대전화기야 이 사건 동영상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않고 이 사건 휴대전화기 중 이 사건 동영상만을 몰수했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8조는 임의적 몰수에 관한 규정이죠. 필요적 몰수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48조 1항 1호, 2호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패재산을 몰수하는 거, 부패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에 관한 판례,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라는 무형의 물건, 이거는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특별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48조의 몰수 추징에 형법상의 몰수 추징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건 아니다.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건 임의적 몰수에 관한 조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몰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재량권이 있다는 거죠, 법원에.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몰수 추징과 관련된 판례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예요. 아마 실제 다른 시험에서도 출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점점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